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4장 미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미분과 미분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별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헷갈리지 않는데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항상 삼각함수 나오면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 지수함수 똑같이 나오고 ln x, 로그함수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서 복잡한 식을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가 뭐냐? 함수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f에 의해서 x가 y로 전달이 되고 이 y 값이 정리역으로 해서 z 값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G0F 얘는 뒤에서 오른쪽에서부터 계산이 되어집니다. 거꾸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고 이 전체를 미분 이렇게 합성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대문자 라지 F를 미분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라지 fx는 뭐냐면 f0g의 x인데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동그라미 g의 x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정의했다면 즉 g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f를 적용한다면 이거의 그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G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예요. 요거하고 요거 좀 틀린 겁니다. 여기 좀 식이 잘못 써진 것 같긴 한데 자 여하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미분해라 이 얘기는 요거 그대로 쓰고 여기다 미분을 붙여주고 요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해 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연쇄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함수가 합성된 합성함수일 때 이거를 연쇄법칙이라고 하고 풀고 그 안에 있는 걸 또 풀고 그 안에 또 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진행이 된다 해서 연쇄법칙인데 문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면 이 식은 사실은 사인의 제곱 x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인 전체의 제곱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x의 제곱일 때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가 되죠. 그래서 요걸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전체를. 그래서 그거가 하나로 되고 요 2가 앞으로 나가면서 1이 되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미분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쇄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요건 요런 형태니까 이걸 하나로 보면 요 2가 앞으로 나가고 요거 하나 빼줬으니까 1이 되고 요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해 줘요. 그죠? 근데 요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얘를 또 미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또 미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을 합니다. 계속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자,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제를. 미분해라 이렇게 되십니까? 합성함수예요. 곱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결국 사인 x의 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이 전체를 뭐 한 거예요? 세제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요 네모를 그대로 써주고 요 제곱이 되죠. 하나 줄어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을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죠. 그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요거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y의 미분은 3의 사인 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겁니다. 보통 얘를 맨 앞에다 쓰긴 하죠. 자, 이렇게 여러 번 연쇄적으로 미분을 하는 것이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자, 만약에 다항식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보시죠. 미분하시면 자, 이걸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1이죠. 이게 끝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g의 미분은 앞에 5제곱이 있으니까 5로 나가고 이 x-1의 4제곱이고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해 주니까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요걸로 한번 보시죠. 요거. 자, k의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6이 있잖아요. 6이 앞으로 나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5승이 되고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뭐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k의 미분 아까 똑같은 건데 7승 있으니까 7 앞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6승이 되고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나머지도 그런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x의 n승이 아니고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함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fx는 x 플러스 3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거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앞으로 나가니까 2분의 1에 뭐예요?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해 주니까 곱하기 1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요거 좀 정리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풀리겠죠. 자, D번 문제를 보죠. D번 문제는 어떤 형태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5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k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이 앞으로 나가죠. 5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뭐냐면 마이너스 5분의 4 안에 있는 거 미분해 주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거 계산해 준다고 하면 요거 계산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5의 그 다음에 5의 루트 x의 세제곱 플러스 x인데 이게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요거는 분자 있어야 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D번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C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7-3x의 4분의 1승입니다. 자, 이거 미분해주면 자, 4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7-3x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곱하기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 살아있죠. 자, 그럼 이거 좀 이쁘게 쓴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로 갈 거고요. 그럼 4분의 3이니까 4 루트 7 마이너스 3x의 몇 승이냐면 3승이고 얘가 분자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뭐예요? 무리함수에 대해 이게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를 미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여기 LN은 자연 로그일 때는 뭐 그대로 원래 y는 ln x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미분해라 이러면 x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x가 아니고 뭐 ax라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 요거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이 됩니다. 뭐 조금 더 이쁘게 쓰겠다고 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자연 로그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ln a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얘는 y는 ln a분의 ln x거든요. 밑을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미분해주면 이건 하나의 숫자니까 뭐 이건 이런 거예요. 뭐 k분의 1, k분의 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k라고 하죠. k 곱하기 ln x예요. 그럼 이거 미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요거는 x분의 1이죠. 근데 이거는 원래 뭐였어? 이거였으니까 뭐예요?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여기가 자연로그 2가 아니다. 그러면 ln 뭐 5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한 번만 더 써주는 거죠. 그래서 T번을 한번 보면 y를 미분해주면 그냥 ln 다시요. 요걸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4제곱이고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2x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ln 5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 써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4제곱 곱하기 ln 5가 되고 분자는 2x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해라. 자, 여기 보시면 요 문제는 우리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y는 ax라고 돼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를 미분하라고 하면 a의 x 그대로 써주고 ln a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로그일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사용 로그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분모에다 써줬는데 여기서는 분자에다 써줬네요. 자, 그래서 b번 같은 경우 미분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4의 x 곱하기 뭐예요? ln 4가 됩니다. 자, 요번 문제를 한번 보죠. 이건 어떻게 돼요? y는 2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x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곱하기 ln 2라고 써주고 이거 미분해야죠. 근데 이렇게 지금 좀 헷갈리니까 맨 마지막에 로그 2를 쓸게요. 요거 미분하니까 5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ln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요 문제, A번 문제도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Y를 미분해야죠. 표시해야죠. 그럼 뭐예요?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인데, 요걸 미분하니까 곱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요 문제는 보니까,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이 쭉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풀었던 거는 생략하고, 그때 안 풀었던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연쇄법칙에 의한 지수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연쇄법칙은 쓰지 않았죠. 이제 제가 잘못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이니까 뭐예요? 3x의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해 줘야 되죠. 그래서 묶어주면 이 x로 묶으면 3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뭐 연쇄법칙이 쓰이는 건 아니죠. 그냥
하여튼 요거 배우는 입장에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미분해라 했으니까 분모를 그대로 제곱해주고 앞에 거 미분해주니까 x분의 1이고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이니까 2x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x의 4제곱이고 여기는 약분해서 x고 마이너스 2x ln x. 자, 이렇게 로그 함수나 삼각함수가 다항함수랑 같이 있으면 다항함수를 앞에 써주고 뒤에 로그 함수나 지수함수나 삼각함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x하고 2x, x하고 코사인 x, x하고 뭐 ln x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써준다? 얘를 먼저 써준다. x, 2의 x. 이것도 x 코사인 x. 이것도 x ln x.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기 좋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리함수의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자, 라지 fx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요거 역시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앞에서 언급했던 거하고 많이 겹치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1승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했던 건데 사실은 앞으로 나가고 이거 앞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줘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뭐 증명이 쭉 나와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앞에서 언급했던 건데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쓰면 요거를 미분해주고 그 안에 있는 걸 미분해줘라. 뭐 이런 얘기죠.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자, 요 사인을 먼저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해줘라.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쁘지 않은 게 얘를 먼저 써주라고 했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코사인 3-x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도 그냥 금방 풀 수 있죠? 뭐 탄젠트는 안 하는 걸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미분해주면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x-x의 제곱이고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해주니까 1-x 2x죠. 자, 이거 좀 이쁘게 써주면 이거 마이너스 이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2x-1의 사인 x-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하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x를 5번 제곱해 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5가 앞으로 나가고 나머지 그대로 써줍니다. 4제곱 x의 제곱 플러스 x고 이걸 또 미분해 줘야 되니까 2x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코사인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사인이 있고 다항함수가 있으면 다항함수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코사인 4의 x의 제곱 플러스 x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음함수입니다. 음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형태는 y는 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음함수는 x랑 y가 왼쪽 좌변에 있고 우변에는 0이 있을 때 이걸 음함수라고 합니다. 특수한 경우 음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될 때 음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걸 미분하여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함수 미분할 때 보통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x에 관한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x항을 미분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쭉 쓰면 되고 y가 붙어 있는 데는 dx분의 dy라고 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주어진 식을 y에 대한 미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x에 대한 미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러면 사실 y 다시는
3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y를 x로 미분할 때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x에 대해. 그래서 여태까지 한 게 요거예요. 특수하게 이걸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걸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dx분의 dy를 구하라. 요것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는 y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2x 이렇게 쓰면 끝나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y는 y에 대한 걸 미분하고 한 번 더 뭘 써준다? dx분의 dy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3y의 제곱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얼마예요? 0이죠. 2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이게 끝입니다. 뭐 조금 더 정리하자면 dy dx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이항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얘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앞에 거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2s예요. x만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하면 되고 y로 돼 있을 때는 이거 두 개의 식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 그럼 어떻게 돼요? 1이고 y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써줘 뒤에 거 미분이니까 뒤에 거 미분 뭐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dx분의 dy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 더하기 얘는 뭐요? y의 제곱이니까 2y 써주고 y의 미분 이게 연쇄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0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y가 될 거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그래서 y 다시는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y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자 그래서 음함수 미분은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요거는 뭐냐면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아까처럼 묶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x를 t로 미분하고 y도 t로 미분한 다음에 이걸 써주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각각을 구한 다음에 분수 형태로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x가 t에 관한 식이고 y도 t에 관한 식이죠. 자 이런 걸 때 이걸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써주죠. 이렇게 이거는 뭐 t분의 tx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이거 t로 미분하는 거니까 6t 플러스 1인 거고 y를 미분하면 8t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dx분의 dy니까 결국은 x 미분 y 미분 써주면 6t 플러스 1 8t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x를 미분해주면 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1이 되죠. y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y분의 dx다. 이건 좀 거꾸로 써있죠. y를 밑에다 써주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2세타 분자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여기에서는 dy분의 d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다 y를 미분한 것을 써주고 분자에다가 x를 미분한 걸 써준 겁니다. 뭐 테일러 급수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맥로린 급수 역시 마찬가지. 테일러 급수의 xa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함수를 이렇게 다항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 풀이의 급수는 사인으로 삼각함수로 모든 함수, 주기함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던 이유는 여기 앞에 이 개수가 바로 뭐예요? 미분에서 0을 집어넣은 것이 개수가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미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왜? 미분에서 뭘 구하면 돼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4x다. 이러면 어떻게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자, 이랬을 때 x가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도함수 구한 거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4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7이 돼요. 얘가 미분계수예요. 얘가 바로 뭐 기울기예요. 그래서 미분을 이용하여 미분을 하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바로 대입하면 그 값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거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접선을 왜 구하느냐? 접선을 알면, 그 점의 접선을 알면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x가 1일 때, 그때 y 값은 요 정도에 있고, 기울기는, 접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3일 때, y 값은 여기 있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5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잘 이렇게 이으면, 이게 접선이라는 얘기 이렇게 접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그려지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접선을 알면 그걸 몇 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걸 접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적절하게 그려서 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있어요.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이건 미분에서 0이 안 되지만 0이 되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은 뭐예요? 특이점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미분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S축과 평행하다는 얘기죠. 얘네들을 우리는 극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변보다 크면 극대값, 주변보다 작으면 극소값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특이한 값입니다. 특이값이에요. 얘네들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요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아,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점은 지금 감소하는 거죠? 자,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뭐 특이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뭐 도함수, 뭐 미분계수 쭉 됐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미분 공식을 알고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여라 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두 함수의 합, 곱의 미분, 나눗셈에 대한 미분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걸 외우시고 그 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 삼각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합수함수,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요렇게 미분의 공식이 딱 정해져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복잡한 식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중복되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 특별히 연습 문제도 이제
추가적인 동영상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인터넷에 미분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집에서도 한번 풀어보셔서 공식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